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자, 저는 대치메카학원에서 단소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맡게 된 우송이 강사라고 합니다. 자, 빠르게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대치메카에서 단소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거고요. 이제 통합사회와 한국사는 1등급 받는 걸 목표로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등급이 나올 수 있고요. 최소 2등급에서 3등급 이상은 무조건 받아줘야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이제 내신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등급을 받으면은 물론 정말 좋은 그런 상황이겠죠. 일단 저는 이제 사회탐구 강사 우송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치메카학원, 그 다음에 뭐 대치명인학원, 이강학원, 그 다음에 끝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아이들 이제 사회 과목 그리고 한국사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할 거 없이 정말 두루두루 다 아이들의 그런 성향에 맞춰서 맞춤 수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수업을 맡겨주시면은 아이들 1학년 통합사회와 내신 한국사 문제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강남구 지역에서 이 강남 대치동에서 굉장히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수업을 듣고 매시험 100점을 받는 학생들은 정말 수십 명이 매년 배출이 되고 있고요. 물론 뭐 전교 1등을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교권 10등에서 30등 이내에 있는 학생들, 제 수업 굉장히 많이 듣는 학생들이 있고요. 일단 자사고, 특목고, 사립고 학생들은 제가 정말 뭐 상위권이건 아니면 뭐 중위권, 하위권이건 할 거 없이 정말 다 골고루 아이들 수업을 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그런 거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사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8단위로 이제 교과 과정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1단원부터 9단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소고 특징은요. 차례대로 1단원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중간고사 때부터 이렇게 섞어서 내요. 그래서 만약에 뭐 1단원에 소단원 1, 2, 뭐 2단원에 소단원 1, 뭐 3단원에 뭐 1, 아니면은 뭐 5단원에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약간 어려워하는 편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1단원은 단원 자체가 이제 생활과 윤리와 그다음에 세계사가 약간 접목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이도는 중하가 되겠습니다. 이제 약간 언어적인 부분만 좀 필요한 그런 단원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말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 지루해하고 좀 내용이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또 의외로 많이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실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좀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2단원은 자연환경과 인간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인데 지리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도, 그래프 이런 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난이도는 상이죠. 왜냐면은 이제 중학교 때와는 좀 사뭇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리고 용어와 개념이 조금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요새는 이제 단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어려워합니다. 일단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래프도 해석하고 지도도 좀 외워줘야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단원은 생활공간과 사회에서 역시 한국지리 부분인데 여기는 약간 무난한 편입니다. 난이도는 중이고요. 자, 4단원 인권부장과 헌법, 법과 정치예요. 난이도가 상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면은 일단 용어도 어렵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외우지만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꼼꼼함이 조금 이제 학생들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꼼꼼함이 좀 떨어지죠. 여학생에 비해서. 그래서 남학생들이 좀 외우기 귀찮아하고 뭘 외워야 될지 좀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 4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와 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외울 게 조금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걸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정말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공부를 해주면은 그리고 보기를 고르고 그 다음에 지문을 해석하는 그런 요령을 조금 익히면은 또 굉장히 쉽게 빠르게 그렇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상이고요. 자,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이고요. 경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역시 난이도는 상이고요. 작은 소단원도 다른 이제 단원은 작은 소단원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5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단원이 또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개다 보니까 공부해야 되는 분량도 많고 계산 부분도 나오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 경제 너무 싫어, 어려워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반드시 잘 공부를 해서 잡아줘야지만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6단원 사회정의와 불평등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파트고요. 난이도는 상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약간 이제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리 파트가 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언어적인 부분, 국어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 답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찾아내는 그런 방법도 이제 좀 익혀야 되겠습니다. 자, 7단원 난이도는 중상이고요. 사회문화와 세계지리 파트. 자, 역시 2단원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내가 공부했던 건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자, 8단원 세계와 평화고요. 역시 지리 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가 있습니다. 역사 파트도 조금 들어가게 되겠고요. 난이도는 중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8단원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빈출되게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단원 9단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인데 역시 세계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난이도는 중이고요. 여기도 지도 그래프가 많이 나오지만 이것도 이제 꼭 나오는 빈출되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 포인트 잡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총 9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단속어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와 서술형 6문제 이렇게 나와서 총 26문제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단속어 특징상 자, 이런 거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아이들이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프나 도표, 지도 같은 거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를 좀 익혀야 되고요.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는지 저는 뭐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미리미리 다 준비를 시켜주면은 시험 때 절대 오류가 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정답을 고르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표 문제 같은 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아니, 이거 지금 사회 문제인데 10%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계산하는 문제, 이거 계산해야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1학년 통합사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 파트 빼고. 근데 요 파트에서 지금 나온 부분은 진짜 요거는 해석만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 필요 없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표를 보는 방법. 아이들이 사실 이런 표가 나왔을 때 가로로 봐야 돼, 세로로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 잘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공부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자, 요 문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뭐 가에 대한 거를 골라보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어. 자, 요 단어는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사실 없습니다. 교과 과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거를 이제 뭐 부교재 같은 데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킬러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 이런 거는 이제 간과하지 말고 잘 이제 찝어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교과 내용과 그다음에 부교 내용을 꼼꼼하게 제가 짚어가지고 아이들이 저런 것도 빠짐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 없는 용어, 그래프 도표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머님들. 자, 그 다음에요, 객관식 문제를 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8번 문제, 9번 문제 나왔는데, 이제 롤스란 사람과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사실은 생활과 윤리 파트에 나오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상가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꼼꼼하게 나와요. 문제 자체는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런 선지, 보기에서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일단 보기가 길어지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 사상가에 맞는 핵심 포인트만 이게 딱 아이들한테 잘 알려주고 이거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정확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이 굉장히 잘 나와요. 단속어 특징이 약간 생활과 윤리 파트 쪽이 조금 굉장히 꼼꼼하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역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없는 개념이에요. 사회문화 과정인데 기능론, 갈등론, 교환론, 낙인이론 이런 거는 사실 사회문화 파트에 나오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없습니다. 교과 과정에. 근데 이제 또 따로 가르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역시 단속어 특징에 맞게, 특성에 맞게 수업을 해줘야지만 이런 문제도 빠짐없이 다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단속어 특징을 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잘 고를 수 있게 이제 가르칠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잘 수업을 맡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한국사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통합사회 한국사를 이제 같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게 될 건데 오히려 더 아이들이 유리합니다.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고 아이들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오랜 기간 이제 사회탐구 과목을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통합사회는 제가 아예 이제 개정이 되면서부터 이제 정말 독보적으로 아이들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요. 정말 상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수직 상승시킨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5등급 받던 학생이 뭐 제 수업을 듣고 다음번 시험에서는 정말 2등급으로 바로 올라간 학생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는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 2022년도 이제 고1 개정 한국사 완벽 대비라고 되어 있죠. 기존의 중학교 때는 어머님들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역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을 찝어주거나 뭐 시험 문제를 대충 알려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A등급, B등급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한국사가 관건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한테. 요새 학생들은 일단 역사 파트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하고 그리고 싫어합니다. 역사 파트 하는 것 자체를.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에 올라오게 되면은, 한국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 교과 과정이 좀 달라요. 중학교 때는 약간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오랜 기간 배웠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사 같은 경우가 단원이 4단원으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1단원 전 근대 한국사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한 단원이에요. 자, 구석기, 신석기,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 그 흥선대원군 전까지 이거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흥선대원군까지니까 조선시대.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단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절반 이상 대부분 나갑니다. 단소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그래도 한국사를 좀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 파트, 고구려 백제 신라 외울 게 정말 많거든요. 아이들이 이때 정말 멘붕을 일으킵니다. 왜냐면 이 왕들, 그다음에 시대순 특징들 어떻게 외워 이러는데 범위도 엄청나죠.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한국사 이거 못해 먹겠어 이런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사도 단위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국영수, 통사, 통과가 같은 단위죠.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이고 한국사도 바로 그 다음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도 절대 점수를 놓치지 말고 잘 받아놔야겠죠. 자, 이 전근대사의 한국사에 의해 범위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한국사 어렵지만 포인트를 잡아서 시대순으로 아이들한테 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정말 재밌고 쉽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한국사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흥미도 없었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선 너무 뭐 흥미가 생겼어요. 재밌어요. 알고 보니까 재밌네요.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싫어하는 학생들, 어려워하는 학생들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재밌고 쉽게 흥미를 또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단원, 3단원, 4단원인데 자, 이제 여기 파트가 근현대사 파트가 되겠고요. 역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학생마다 성향이 달라요. 자, 고대 부분, 그 다음에 뭐 중세 부분은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 근현대사를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이제 고대나 중세를 좋아하는 학생, 근현대사를 좋아하는 학생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 학생들이면 너무 좀 쉽겠죠, 공부하기가. 근데 또 다 싫어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자, 이런 학생들 제가 다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잘 수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단소고의 그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특징은요.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이제 4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100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 정말 싫어하죠. 서술형 문제 100점이 너무 커요. 한 문제에 10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만 놓쳐도 정말 등급이 이렇게 훅 갈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꼼꼼하게 단소고 특징만으로 특징을 가진 그 학교이기 때문에 단소고의 특성에 맞게 서술형 문제도 좀 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00점 매우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의외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일단 문제는 좀 짧은데 보기 선지가 굉장히 깁니다. 일단 학생들이 선지가 길어지면, 보기가 길어지면 아이들이 일단 혼란스러워요. 일단 글씨 읽는 것도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읽다가 까먹고 읽다가 잊어버리면서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거 조금 이제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객관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교과서 내에서 충실하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선지, 보기가 매우 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유물이나 사료
그다음에 뭐 지도 이런 걸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한국사 특징이 약간 이제 글씨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죠. 왜냐면 학생들이 안 그래도 이게 어느 나라인지 어느 왕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림, 사료, 유물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까지 아이들이 이제 그림도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좀 그 부분은 조금 약한 편이라 조금 그나마 다행이고 교과서 내용을 약간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면은 한국사도 아이들이 문제 없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국사는요 단순 암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시대순 나라별 특징 포인트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하면서 이해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아이들이 일단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재밌게 아이들한테 이제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 과거사도 이제 좀 풀어주면서 좀 재밌게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도 흥미를 좀 가질 수 있고 한국사 시험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게 될 거고요. 자, 일단 저와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요. 킬링 포인트도 잡고 킬러 문제도 확실하게 잡아서 아이들이 1등급, 최소 2, 3등급 받게끔 그렇게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등급 받는 거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목표로 잡아서 만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좀 해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받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무조건 최소 3등급 이상 받는 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좋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이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한국사, 통합사에 무조건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해가지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나와 있는 그런 PPT 자료들은 어머님들이 조금 이제 도움 되시라고 이제 제가 이제 올려놓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좀 이제 이걸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1학년 때 통합사에 잘 준비를 해두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수능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할지 이제 지금은 이제 이과 문과가 이제 구분이 없죠. 자, 근데 뭐 사회탐구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해도 되고 이제 과탐 과목을 선택을 해도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에는 지리 영역, 윤리 영역, 역사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미리 찾을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내 성향에 맞고 적성에 맞는 거를 미리 조금 이제 찾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해주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를 좀 꼼꼼하게 열심히 잘 공부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2학년, 3학년이 좀 편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성향에 대한 거, 적성에 대한 거 이제 고르는 거는 여기 뒤에 부분 나와 있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학생과 함께 이제 상의를 해서 나중에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과 한번 이제 상의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단소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한국사 설명회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한테 이제 맡겨주시면은 아이들 내신 성적 1년 동안 아주 잘 완벽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